8월 6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녁 방송은 좀 쉬었습니다. 쉬면서 체력을 좀 비축하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제 공부를 한참 하다 보니까 가슴 떨리는 일이 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XRP에 투자하고 있는지, 그리고 왜 이 시장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얘는 준비가 오래전부터 되어 왔구나. 이 시스템은 수명이 다 했구나. 그들은 준비를 오래전부터 해왔구나. 그러면서 새로운 소식을 알게 되니까 다시 한번 저 또한 눈이 보이고 확장되고 열리면서 가슴이 뛰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 또한 그 감정을 느끼시길 바라겠고요. 제 방송을 오랫동안 꾸준히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연결고리가 이렇게 확장이 되었구나. 아, 그렇구나. 진짜 준비가 되는구나.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방송은 진짜 이 돈이 좀 가치가 무척 비싼 방송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FNA라고 하는 회사에 대해서 집중 분석할 겁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 시간이 다 할애가 끝날 것 같아요. 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기 때문에 FNA를 풀어보면요, 파이낸스, 네트워크, 어널리틱스, 금융, 재정, 네트워크, 분석이다. 이거 뭐 하는 회사일까요? FNA는 고급 네트워크 분석 및 시뮬레이션을 전문으로 하는 심층 기술 회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어렵죠? 이 회사는 금융 시스템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2014년에 설립이 되었다. 금융 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하게 만들겠다는 사명으로 2014년에 설립이 되었다. 이 회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FNA는 FMI 라이프 사이클을 담당한다. 이 FMI 이거 주목해 주세요. 이게 진짜 금융시장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금융시장 국제 표준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FMI. 금융시장 인프라의 약자예요. FMI는요. 금융시장 인프라를 설계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및 최적화를 합니다. FNA가 금융시장 인프라를 설계, 검증,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를 및 최적화를 한다. 조금 있다가 이 FMI, 금융시장 인프라가 어떤 것을 뜻하는지 정말 알게 되실 겁니다. 이 FMI, 금융시장 인프라를 FNA가 설계, 검증, 모니터링, 스트레스 및 최적화를 한다. 그런 회사입니다. 즉, 금융시장 기반의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정말 중요한 회사라는 겁니다. 전 세계 기득권이 다 연결되어 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절대 권한을 따로 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참여했던 파트너스들 한번 볼게요. 여기 홈페이지인데요. 세계 유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 국가안보기관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은요. CME 그룹, 그리고 푸날리티. 제가 그렇게 강조했던 푸넬리티.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금융기관 자체망에 스텔북 같은 역할을 하는 그 코인을 발행하는, 내부망에 쓸 코인을 발행하는 그 푸넬리티입니다. 조금 이따 보실 거고요. 얘는 미국 재무부예요. 1789년. 미 재무부가 여기 참여를 한다. 미 국방부가 여기 참여를 한다. 그리고 캐나다 결제 협회가 참여를 한다. 이건 당연한 거죠. 전 범국가적으로 결제망이 여기 다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의미를 알게 되실 거예요. 방송을 끝까지 보시면 아, 이렇구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 유나이티드 영국 금융 무역 협회 요 관련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 가운데 여기 리플이 있었어요. 리플을 얘네가 한 달 만에 지금 가려버렸습니다. 왜 가렸을까? 왜 가렸을까요? 제가 그 자료를 제가 한 달 전에 방송한 게 있는데 볼게요. 보시면 보이시나요? 리플. 세계 유수 중앙은행 및 금융기관, 국가안보기관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리플을 가렸습니다. 대중이 알면 안 되겠지요. 이 중요한 사항을 말입니다.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리플을 숨겼을까? 그 숨겨진 의미를 오늘 다시 한번 보시게 될 겁니다. FNA의 스토리 라인을 보겠습니다. 이 히스토리 라인을 보면은요. 아, 금융 시스템이 준비가 될 수밖에 없었겠구나. 수명이 다 했겠구나. 미리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겠구나. 그들 입장에서는. FNA는 2014년에 설립되었지만 우리 팀은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고급 네트워크 분석을 형성하는 데 앞장서 왔습니다. 먼저 1997년
동아시아 외환위기입니다. 한국의 외환위기라고 국가부도사태로 명명되고 있죠. 97년 키모 소라마키 이 설립자입니다. 핀란드 은행에서 세계 최초의 결제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구축합니다. 1997년도에 세계 최초로 결제 시스템 시뮬레이터를 구축합니다. 무언가 준비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어요. 2008년도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2008년도 이전과 2008년도 이후에는 다른 세상으로 나가게 됩니다. 금융 시스템이. 리만 브라더스의 붕괴는 은행의 복잡한 익스포저 네트워크를 드러냅니다. 이어진 금융위기는 세계 GDP에서 20조 달러를 증발시켜버렸죠. 250억 달러의 규모의 레그테크 시장을 창출합니다. 금융 네트워크에 대한 이 키모, 이 설립자의 연구는 세분화된 거래 데이터에 대한 규제 액세스 권한을 얻기 위해 의회 청문회에서 사용됩니다. 오늘날 FNA 주도 연구는 5,000개 이상의 학술 출판물에 인용됩니다. 2008년도에 미국발 금융위기가 덮쳤습니다. 전 세계발 금융위기로 번져나갔죠. 얘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바로 발생시켰고요. 그 위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8년도에 제로금리와 천문학적인 세 차례인 양적 완화, 그리고 비트코인과 블록체인이 탄생하게 되죠. 분산 원장을 기반으로 해서 2012년 리플랩스가 탄생하게 됩니다. 이 스토리라인이 절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다. 2014년에 FNA는 훨씬 더 큰 글로벌 금융 데이터 세트가 더 발전하고 강력한 분석 도구를 필요로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런던에서 설립되었습니다. FNA의 분명한 목적은 세계가 다음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명분이 필요하죠. 무언가 새 거를 만들려면, 무언가 집행하기 위해선 늘 명분이 필요합니다. 2017년 FNA는 최초의 기업 가입 고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CME입니다. CME. 세계 최대의 상품 선물 거래소. 얘네도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죠. 안 들어간 곳이 없죠. 다 들어갑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와 전세계 거래소 그룹을 양분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페이먼트 캐나다가 포함되었어요. 캐나다 지불 협회가 포함되더라. 2018년 FNA의 기술이 전 세계 중앙은행 및 감독기관에 지속적으로 중요해짐에 따라 센트럴 뱅킹, 중앙은행의 최고 데이터 분석 제공업체 상을 수상하였습니다. 2019년 FNA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자 첫 GSIB, 조금 이따 살펴보실 거예요. 클라이언트에 온보딩하였다. 이거 중요한 말을 갖습니다. 여러분도 놀라실 거예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자 첫 GSIB 클라이언트에 온보딩하였다.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은 세계 공급망의 취약성과 글로벌 산업 간의 중요한 상호 연결을 드러냅니다. FNA는 두 번째로 중앙은행을 위한 최고의 데이터 분석 제공업체 이 상을 수상합니다. 2022년 FNA는 당국의 감독 평가를 지원하고 정보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되는 시기적절하고 통합된 데이터 소스에 액세스할 수 있는 단일 플랫폼인 프로젝트 일립스에서 BIS와 국제결제은행과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과 협력합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을 하고 있죠. 오늘 방송은 몇 번씩 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 거를 만들 수가 있고요. 밑그림이 보일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까 강조했던 FNA,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은행이자 첫 GSIB 클라이언트에 온보딩하였다. GSIB, 제가 방금 전에 언급을 드렸죠. 강조했던 부분, 이 GSIB, 클라이언트 온보딩. 자, 그럼 GSIB는 뭘까요? 뭐길래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걸까요? 자, 보면은요, BIS의 홈페이지입니다. 전 세계 금권의 상징이라 할 수가 있겠죠? 그 뿌리는 같더라. 이미 제가 수백 번 강조했습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입니다. 전 세계 글로벌 은행들의 최대 집합제예요. 돈의 심장과 쩐주의 상징입니다. GSIB 대시보드는 2014년 이후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글로벌 은행의 점수와 구성 요소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드러난
은행 부분의 취약성에 대한 규제 대응으로 금융안정위원회, 여기는 BIS 산하에 있습니다. 보다 엄격한 적용이 되는 GSFI를 식별하는 방법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2년 11월 금융안정위원회에서 발표했다. 대부분 GSIB라는 개념으로 대체되었고 매년 11월에 업데이트가 되었다. 특정 대형은행은 글로벌 및 국내 금융시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규모와 영향력의 정도에 따라 여러 기관에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으로 추적하고 표시합니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목록에 관한 것이다. 그리고 금융안정위원회는 뭐다? 바로 글로벌 금융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권장사항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입니다. BIS, 국제결제은행 산하에 있고요. 금융안정위원회는 G20, G20 지도자들의 첫 번째 주요 국제제도적 혁신을 대표하였습니다. 미국 재무장관 팀 가이드너 미국 재무장관은 IMF, 세계은행, 세계무역기구와 함께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 구조의 사실상 네 번째 기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전 재무장관이었겠죠? 어쨌든 그럼 돌아와서 방금 전 언급드렸던 GSIB 이 부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GSIB 화면이에요. BIS 보이시죠? 여기 목록을 한번 보시자고요. 전 세계를 지배하는 그들이 다 포진되어 있다. 한국으로 치면 신한, KB, 우리, 하나 얘네가 다 들어간 거예요. 대한민국으로 치면 걔네가 한국 금융기관의 상징이잖아요. 자 보시면 JP모건 전 세계 넘버원이라 봐도 무방하겠죠. HSBC 영국 넘버원, CT 미국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 BNP 파리바 프랑스 넘버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미국 달러의 주인장 중에 하나, ICBC 중국의 국유은행, 뱅크 오브 차이나 중국의 국유은행, 중국 최초의 은행이자 바클레이즈 영국 넘버 2, 미쯔비시 일본 넘버 1, 골드만삭스, 도이치 독일 넘버 1, 그리고 차이나 컨스트럭션 중국 건설은행이자 중국 국유은행, 중국 국유은행이 다 참여하고 있습니다. 죄다. 중국에는 5개의 국유은행이 있어요. 5대 국유은행. 중국 중앙은행은 따로 있는 거고. 자, 그 다음 프랑스의 넘버 3, 4 정도 됩니다. 크레딧 아그리콜, 그리고 모건 스탠리, 그리고 중국의 농업은행, 중국 국유은행이 다 참여를 합니다. 죄다. 소시에테 제네랄, 프랑스 넘버 2, UBS, 스위스 넘버 1, 미주오, 일본의 넘버 2, SMFG, 얘가 SMBC예요. 일본의 넘버 3, 그리고 산탄데르, 스페인 넘버 1, 웰스파고, 그리고 RBC라고 하는 캐나다의 거대 금권입니다.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 스위스 거대 은행, B&A 멜론, 미국 최초의 은행, ING 뱅크, 스테이트 스트리트 참여합니다. 그리고 스탠다드 차차드, 영국계 거대 금권이죠. 자, 그리고 프랑스에 또 은행이 참여하고요. 캐나다 은행이 토론토 도미니언, 얘가 또 참여합니다. 캐나다의 거대 금권입니다. 자, 끝까지 보겠습니다. 마무리를 해야죠. 중국의 교통은행, 5대 국유은행 중에 하나이죠. 그러면서 중국의 메이저 은행들이 다 포진되어 있어요. 독일의 DG뱅크, 캐나다의 몬트리올, 캐나다의 메이저 은행들, 이탈리아의 메이저 은행들이 다 참여했다. 이 말은 뭐죠? 전 세계 기득권의 메이저 은행들은 다 참여하고 있다. 그러면 BIS와 이 GSIB, 제가 강조했던 FNA는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자 GSIB 클라이언트에 온보딩하였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제가 강조를 했었던 방송을 시작하면서 FNA가 하는 일은 FMI, 금융시장 인프라 라이프 사이클을 설계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및 최적화를 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러면 FMI는 뭐냐? 이 FMI, 금융시장 인프라를 이해를 하면 얘네가 하는 일의 상징적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융시장 인프라는 뭐냐?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왜 제가 오늘 방송이 중요하다. 무척 가치가 비싼 것이다. 이 FMI의 인프라를 설계하고 깔아나가고 수정하고 모니터링 하는 애가 바로 FMA가 하는 일이다. 그 FNA와 리플과 전세계 결제망이 다 연결되어 있다. 즉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망이다.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그 이전부터 이 시스템은 준비가 되어 왔다. 전세계 중앙은행들과
거대 금권들이 다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겠지요. 그래서 2011년 3월 11일이에요. 한국은행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에서 BSI, CPSS, LOSCO, FMI 국제기준 잠정안을 발표하였다. 보면은요,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는 국제증권감독기구와 공동으로 지급결제에 관한 새로운 국제기준 잠정안을 마련하여서 발표하였습니다. 자, FMI 국제기준이죠. 국제표준을 정하는 곳이죠. 자, 그래서 FMI 국제기준 잠정안 주요 내용입니다. FMI 금융시장 인프라의 정의는요,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금융시장의 뼈대라는 겁니다. 금융시장의 뼈대. 여기에서 금융시장에서 청산, 결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인프라를 통칭하며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자금 이체 시스템, 중앙예탁기관, 중앙거래 당사자, 증권결제 시스템, 거래정보조정사 등을 포괄합니다. 금융시장의 모든 것을 총칭한다고 봐도 무방하겠죠. 이 인프라를 설계하고 깔아나가고 수정하고 모니터링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겁니다.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는 국제증권감독기구 등과 함께 2001년에서 2004년 사이에 제정된 지급결제 관련 3대 국제기준을 통합 개정한 FMI 국제기준 잠정안을 마련하여서 약 4개월간 지급결제 시스템 운영기관 및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자, 여기 상징적인 말을 하고 있죠. 3대 국제기준을 통합 개정한 FMI 국제기준,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자, 요거에 대한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FNA. 이 정도면 거의 끝이라고 봐도 되겠죠?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금융시장 인프라를 설계하고 테스터링하고 모니터링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의 핵심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BIS 지급결제위원회의 개요를 보면은요, 1990년대에 설립이 되었어요. 이 주요 기능을 보면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원칙, 증권결제 시스템에 대한 권고, 중앙거래 당사자에 대한 권고 등 지급결제 시스템의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국제기준을 제정합니다. 지급결제 시스템, 증권결제 시스템, 결제 시스템에 대한 국제기준, 핵심 표준을 정한다는 것이죠. 법을, 기준을 만들어버린다는 겁니다. 전 세계 은행이 따라와. 결제 시스템 만들었으니까 따라오면 돼. 중앙은행 간 협력 증진 및 정보 교환을 촉진한다. 참가자는 23개국 중앙은행 및 유럽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제도 담당 고위 임직원이다. 의장은 누구다?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 연은 총재입니다. 전 총재. 지금은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이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였습니다. 이 사람 전에 바로 윌리엄 더들리 뉴욕 연은 총재. 뉴욕 연은 미국 페드 51개 주 연합으로 12개 권역으로 나눠서 여기에 바로 심장이 바로 월가로 알고 있죠. 뉴욕 연준, 그러니까 미국 중앙은행으로 알고 있지만 진짜 심장은 바로 뉴욕 연은이었다. 왜? 그들이 쩐주니까. 미국과 유럽의 쩐주는 같다. 그래서 이 결제안을 만들 수가 있다. BIS와 전 세계 중앙은행들과 핵심 결제 인프라의 기득권이 다 포함되어 있는 의장에 바로 뉴욕 연은 총재가 여기 바로 있습니다. 조직은 BIS 국제결제은행 본부 스위스 바젤레 사무국에 있다. 위원회 산하에 각종 현안 사항을 논의를 위해 실무 그램을 운영하고 연 3회 정기 대면회의를 개최한다. 이 사항을 대한민국에서는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제가 미국의 DTCC와 유로클리어 최근 강조를 계속하고 있죠. 한국예탁결제원, 금융결제원 등이 운영하는 주요 지급결제 시스템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아, 지난 오래전부터 설립되었던 결제 시스템 망은 연결되어 있었구나. 근데 그 망을 뭔가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구나. 이 FMI, 금융시장 인프라를 뭔가 업데이트를 시키고 있구나. 여기서 감이 잡히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FMA 라이프 사이클, 금융시장 인프라를 설계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고 스트레스 테스트 및 최적화를 한다. 이걸 아무나 할 수 있을까요? 아무나 할 수가 없죠. 그 권한을 줄 수가 없죠. 글로벌 금융위기 그 시스템과 함께 그 이전부터 만들어져 왔다. 그들에 의해서. 자,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언급을 드렸던 여기 CME 그룹과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방부와 피넬리티 조금 이따 보실 거예요. 다시 한번 캐나다 지불협회 여기에 리플이 포진되어 있는 거겠죠. 그리고 대중이 알면 안 되니까 이걸 가리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현재 중앙은행의 75%가 국제 표준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독 및 규제의 증가, 새로운 파괴적 기술을 포함한 거시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는 FMA, 금융시장 인프라가 미래에 투자하도록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제 수명이 다 했다. 중앙은행의 91%가 지속적으로 FMA 감독을 수행합니다. 현재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의 81%는 현재 12년 이상 되었다. 방금 전에 이 FMI도 뭔가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지만 상당히 오래됐죠. 2011년. 그쵸? 이 이전에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 이 인프라는 업데이트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의 82%는 현재 12년 이상 되었으며 대부분은 구식 유동성 및 위험 알고리즘을 사용합니다. 생태계의 신규 진입자, 규제 및 감독을 받습니다. 챌린저 FMI 및 암호화폐, 스테이블 코인은 50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시장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기 답안을 주고 있죠. 생태계 신규 진입자는 규제 및 감독을 받습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블록체인, 분산 원장, 새로운 시스템이 새로운 글로벌 금융 인프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겁니다. FMI. 여기를 설계하고 검증하고 모니터링하는 회사가 바로 FNA이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래서 보시면 디자인, 설계를 하고 빌딩, 구축을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고 검증을 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하고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바로 FNA입니다. FMI의 라이프 사이클을 컨트롤하는 것이 바로 FNA이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갖고요. 피넬리티의 CEO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FNA 플랫폼을 사용하여서 우리는 피넬리티가 업계에 가져올 변형 효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었고 제한된 서비스의 상당한 유동성 이점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통찰력을 통해서 우리는 서비스 작동 방식을 정확하게 준비, 설계 및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피넬리티를 다시 한번 이해하고 가야 되겠지요. 전 세계 최대 예탁 결제원인 유로클리어는 피넬리티의 지분 매수, 그 배경은 무엇이냐? 유로클리어가 디지털 현금 시스템 개발사인 피넬리티의 지분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디지털 현금 시스템 개발사가 바로 피넬리티입니다. 피넬리티는 글로벌 중앙은행과 상업은행이 블록체인 기반의 유틸리티 코인 발행 상용화를 위해 세운 법인 회사이다. 유틸리티 코인은 일련의 사업 또는 서비스에 대한 지불 수단을 목적으로 만들어지는 가상화폐이다. 그들 간 결제망, 내부망에 사용하기 위해서, 그들끼리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코인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개인들과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유로클리어가 주주가 된 피넬리티의 창립 기관으로는 산탄데르, 뉴욕 멜론, 바클레이즈, CIBC, 코메리츠, 크레딧 스위스, 스테이트 스트리트, 미주호, 미쓰비시, 그리고 UBS, 나스닥 이들이 다 포진되어 있더라. 로이터는 유로클리어의 피넬리티 지분 매수를 기존 금융기관과 신흥 가상화폐 분야의 만남이라고 표현하였다. 자, 이 피넬리티의 창립기관, 아까 방금 전에 보셨던 제가 강조했던 GSIB, 전 세계 거대 금권의 상징들 BIS에서 언급을 해줬죠? 거기에 포진되었던 부분들과 방금 전 피넬리티의 창립기관 다 겹치죠? 그리고 이들과 R3는 겹칩니다. 또한 리플의 뿌리도 겹칩니다. 그들이 이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결국 기존 두꺼비 집을 부셔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이사해 나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FNA 홈페이지에 피넬리티가 포함이 되고요. CME 그룹이 포함이 되고 캐나다 페이먼츠,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방부와 리플이 포함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저 보면 FNA 솔루션은 FNA가 진짜 해결하고자 하는 첫 번째 솔루션은 시작부터 성수까지 전체 FMA 금융시장 인프라 수명 주기를 다룹니다. 이게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 이제 귀에 꽂히시죠? 금융시장 인프라의 처음이자 마지막이다. FMA 라이프 사이클 솔루션은 시스템 설계, 검증, 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사례 구축, 모니터링, 스트레스 테스트 및 최적화에 이르기까지 이 여정의 각 단계를 지원합니다. 자, 그리고 RTGS,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글로벌의 CEO가 FNA의 시뮬레이션 기술을 통해서 RTGS 글로벌은 합성 데이터를 사용하여 분석을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 시스템의 체계적인 중요성을 입증할 뿐만 아니라 규제 업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제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규제 및 감독 환경은 효과적인 유동성 관리의 기준을 크게 높였습니다.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결제 및 결제 시스템 위원회, 국제증권인의 원칙에 따라 일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에 대한 요구사항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FNA의 결제 시스템,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해서 FMI, 금융시장 인프라는 절감된 비용과 시간 제한으로 이러한 표준을 준수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 부분을 연이어서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거예요. 통째로 시스템이 바뀐다. 그럼 뭘까요? 연준, 머릿속에 지난 과거를 잠깐 복습해 볼까요? 금융시장 인프라를 통째로 갈아엎는 겁니다. 새로운 인프라 스트럭처를 깔아 만든다는 거죠. 자, 과거 잠깐 복습을 하면 미국의 실시간 결제 시스템, 페드나우를 기준점으로 해서 페드와이어를 대체하죠. 그리고 페스터 페이먼트 카운슬, 디지털 달러 프로젝트, 더 클리어링 하우스, 미국이 실시간 결제망에 연결이 되죠. 그리고 영국 또한 최근에 챕스를 갈아쳐버리면서 ISO 2002 국제 표준을 바로 도입하게 되죠. 스위프트 2.0에서도 마찬가지죠. 스위프트 또한 마이그레이션, 새로운 국제 표준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이 FNA와 함께 금융시장 인프라가 새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여러분들은 보고 계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얼마나 심장 떨리는 일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는지 머릿속으로 인지를 하셔야 돼요. 오늘 방송은 어려울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만큼 가치가 무척 비싼 방송이에요. 2022년 5월 달에 FNA에서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의 제목이 참 상징적이에요. CBDC 소개 및 고급 분석 및 시뮬레이션, 중앙은행 교육, FMI 핀테크 감독 및 결제 혁신한다. 이 말 자체가 사실 큰 의미를 갖죠. 중앙은행 교육 및 FMI, 금융시장 인프라 및 핀테크 감독 및 결제를 혁신한다. 이걸 FNA에서 2022년 5월 18일 날 발표를 하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CBDC 스테이블코인 및 암호화 자산, CBDC 시뮬레이션, 에이전트 기반 CBDC 시뮬레이션, FNA를 소개하면 이제 감이 오시죠? 어떤 회사인지. 고급 네트워크 분석 및 시뮬레이션 분야의 리더입니다. 이제 이 말이 귀에 들어오시죠? 당사의 소프트웨어는 크고 복잡한 데이터 세트에서 숨겨진 연결 및 이상 현상을 발견하고 금융 시스템 및 인프라를 최적으로 구성하는 데 사용됩니다. FNA는 세계 최대의 중앙은행, 정부기관 및 상업은행, 금융 인프라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기관들 보겠습니다. 영국 중앙은행, 싱가폴 중앙은행, 홍콩 중앙은행,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국제결제은행, 하나하나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죠. 미국 재무부, 미국 국방부도 포함되었죠. 월드뱅크, 인터컨티넨탈 익스체인지, 그리고 CME 그룹, 양대 거래소가 다 참여합니다. 캐나다 결제 결제 지급협회, 그 다음 스위프트가 당연히 참여합니다. HSBC, 피넬리티, 콜롬비아 중앙은행, 기잡게 데브리언트, 얘도 CBDC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독일의 화폐, 이 한국의 조폐공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기잡게 데브리언트, 독일에 얘가 또 참여를 합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여기서 UK 파이낸스, 영국 금융이라 표현되고 있는데 UK 파이낸스와 CLS 그룹, 이 둘을 좀 알아보고 갈까요?
먼저 UK 파이낸스는요. 2017년 7월 1일에 결성된 영국 은행 및 금융 서비스 부문의 무역 회사입니다. 이 단체는 신용, 은행, 시장 및 지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국의 300개 이상의 회사를 대표합니다. 그리고 CLS 그룹. 이 CLS 은행은요, 미국 뉴욕에 위치한 외환결제은행입니다. 국제결제은행의 권고에 따라 외환 매매 거래 시 국가 간 시차 때문에 발생하는 금융기관들의 외환결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1999년 6월에 설립된 외환결제 전문 민간은행입니다. CLS은행은 2002년 9월부터 결제회원은행 및 결제통화국 중앙은행의 전산 시스템을 상호 연결, 매도 통화의 지급과 매입 통화의 수취를 동시에 처리하는 외환 동시결제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54개의 결제회원들과 이들의 고객인 60개 간접 참가기관들이 CLS은행을 통해서 하루 평균 8만 건, 1조 달러 내외의 외환 거래 결제를 하고 있다. 상당히 중요한 그런 결제,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깔아나가는 그들이라는 거죠. 자, 이 FNA의 임원질, 그리고 대표이사진과 함께 실세들을 한번 보시죠.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다 연결이 되겠구나. 그리고 얘네들은 미리 준비가 되었겠구나. 그들의 설계보드 아래서 저는 그리 예측을 해봅니다. 제 생각에만 한정될 수도 있겠죠. 한번 볼게요. 먼저 설립자 겸 CEO를 보겠습니다. 보면은요. 기모 소라마키는 FNA의 창립자이자 CEO입니다. 1997년 핀란드 은행에서 경제학자로 경력을 시작했으며 은행 간 지불 시스템을 위한 최초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했다. 은행 간 지불 시스템을 위한 최초의 시뮬레이션 모델을 개발했다. 자, 중요한 또 의미가 나옵니다. 2004년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부소, 미국 뉴욕연은, 아까 윌리엄 더들리 기억하시죠? 조금만 더 같이 한번 볼게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2004년 뉴욕 연방준비은행 연구부서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의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네트워크 이론. 분산 원점으로 확장되지 않았을까? 이것이 블록체인으로 확장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2007년, 2008년 금융위기 동안 키모는 영국 은행과 유럽 중앙은행을 포함한 여러 중앙은행의 상호 연결 및 시스템 위험 모델링에 대해서 조언하였습니다. 이 작업으로 그는 2013년 FNA를 설립하여서 금융위험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주변에서 세계에서 지속적으로 더 큰 역할을 수행하는 복잡한 금융 네트워크를 탐색하였다. 유럽 중앙은행과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 뉴욕 연은,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죠? 여기에 바로 국제 금융시장 인프라, FMI의 국제 기준, 전 세계 금융시장의 인프라를 표준을 정하는 그런 인프라 시스템에 이거를 설계하고 모니터링하는 애가 바로 FNA이다. 근데 보시면 BIS 지급결제제도위원회 개요를 보면 1990년대에 설립이 되었는데 중요 지급결제 시스템의 핵심 원칙, 증권결제 시스템에 대한 권고, 중앙거래당사자에 대한 권고,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운영 및 평가에 관한 국제 기준을 제정하는 곳입니다. 그냥 금융시장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의장이 바로 미국 뉴욕 연은 총재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였다. 그런데 보시면 FNA의 설립자가 뉴욕 연은 연구부서에서 금융 시스템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기 위해 네트워크 이론을 방법을 최초로 적용한 사람 중 한 명이었다. 자, 이 사람은 창립자죠. 그들의 설계 시스템 아래서 개발자와 함께 이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2008년도에 이미 금융 시스템은 한계를 보여왔다. 제로금리와 무제한 양적 완화와 현재 달러의 끝이 보여나간다. 그러면 새로운 거를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그 시스템의 확장이다. 이 FNA는 다시 한번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런 게 어느 정도 유추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통찰력이에요, 여러분.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에 머무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저는 이 그림을 만들어 나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미국 재무부와 미국 국방부와 CMU그룹과 피델리티, 바로 그들이 다 연관이 되어 있겠죠. 리플을 싹 가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UK 파이낸스, 영국
영국의 금융 서비스 부분의 무역 화폐를 싹 올려놓습니다.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작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필립 스트레일리, 이분이 CEO신 것 같아요. 25년 동안 다수의 주요 금융규제기관, 중앙은행 및 초국가적 금융기관의 고문이었다. 이자 규제 및 위험관리 문제에 대한 상원 및 투자은행의 컨설턴트였다. 특히 초점을 맞춘 분야는 은행 자본 및 유동성 관리, 이사회 수준의 위험 성향 및 신용 위험이었다. 그는 또한 1997년, 98년도 아시아 외환 위기, 2007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금융 부문 구조조정에서 은행 및 감독관과 함께 직접 일했다. 중요한 이런 일을 했던 분이신 것 같아요. 20년 이상 아시아에 기반을 둔 아시아 태평양 시장 및 건전성 규제의 공식화 및 규현의 깊은 경험을 FNA에 제공합니다. 그리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PwC, 세계 4대 회계법인이죠. 위험 및 규제 업무 관리 파트너로 근무하였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을 했던 분이 여기 포함이 되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자, 마지막으로 이분만 볼게요. 브랜든 박사, 이사신데요. 이분은 2019년에 FNA에 합류해서 거의 20년 동안 현역 예비군, 방해계약 군사정보 경험과 함께 CT그룹에서 금융산업정보 경험을 쌓았습니다. CT에서 글로벌 자금 세탁 방지 공간에서 네트워크 과학 솔루션에 중점을 두었다. CT그룹에서 글로벌 자금 세탁 반지 공간에서 네트워크 과학 솔루션에 중점을 두었다. 안티머니 노동주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수밖에 없겠죠. 이 시스템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다 참여를 하고 있다. 자, 이 자료는 2021년 5월 20일 FMI 설계, 금융시장 인프라 설계 및 감독, 네트워크 분석 및 에이전트 기반 모델링, 중앙은행 교육, FMI 핀테크, 지분 및 결제에 대한 감독 및 혁신. 이제 이 말이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지,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설계 및 감독, 이 말이 얼마나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지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여기 다시 한번 사용 사례 유동성 최적화, 리플이 언급되고 있죠? 리플은 FNA로 유동성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리플은 회원 간의 전통적인 노스트로, 보스트로 관계에 의존하는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 외환, FX 및 소매 송금 시스템 네트워크입니다.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시장과 회원들이 1일차 유동성 요구사항에 대비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리플은 FNA를 사용하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작용하는 은행의 유동성 요구를 시뮬레이션 했습니다. 이를 통해 예상되는 네트워크의 규모와 가치를 지원하고 새로운 서비스, 네트워크의 이점을 정당화하기 위해 허브뱅크 내에서 필요한 유동성 흐름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FNA와 리플은 연결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쵸?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푸넬리티 또한 언급이 되죠. 푸넬리티는 FNA로 최적의 시스템을 설계, 시뮬레이션 및 모델링합니다. 가치를 또 새롭게 찍어야 되니까 그들만의 새로운 시스템이 필요하겠죠. 자, 그리고 CLS은행, FNA를 통해서 글로벌 유동성 비용 절감에 미치는 영향을 모델링하였다. 외환, FX 거래를 정산하기 위해 글로벌 다중통화 인프라를 운영합니다. 매일 평균 5조 달러의 가치를 결정하는 세계 최대의 금융시장 인프라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바로 FNA가 죄다 연결되면서 리플이 다시 한번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확인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마지막 부분인데요. 길게 오셨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이 방송 내용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했는지, 이 많은 공부를 축약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방송 시간이 길겠죠. 그래도 많이 여러 번 돌려보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영상이 될 것입니다. FNA는 서브텍, 프로젝트 일립스의 BIS, 국제결제은행과 마스, 싱가폴 중앙은행과 엑센추어와 협력하였다. 그럼 서브텍이 뭐냐 이거? 서브텍은요, 금융감독과 기술의 합성으로 최신 기술을 활용해서 금융감독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기법이다. FNA는 프로젝트 일립스의 두 번째 단계에서 BIS, 국제결제은행 혁신허브 싱가폴 센터, 싱가폴 중앙은행, 엑센추어와 협력하고 있습니다. 프로젝트 일립스는 통합 규제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을 사용하여서
통찰력 기반 데이터 중심이 될 수 있는 방법을 탐구하는 개념 증명입니다. 자, 바로 그 자료예요. 프로젝트 일립스. 일립스의 뜻이 타원입니다. 자, 그래서 통합 규제 데이터 및 분석 플랫폼, BIS 이노베이션 허브, 싱가포르 통화청, 그리고 FNA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통화청,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강력한 파트너십 및 협력을 보여주며 영국 중앙은행, 그리고 국제수압 및 파생상품협회, 이게 어디죠? ISDA. 어제 제가 방송에서 강조했던 부분, 리플이 공식적으로 거기 파트너사에 합류하게 되면서 전세계 금권이 다 연결되어 있더라. 그들의 인프라는 다 확장하고 있더라. 이제 이게 눈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이해가 안 되시면 어제 방송과 지난 과거 방송들을 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거예요. 피가 되고 살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프로젝트는 싱가포르 중앙은행, 영국 중앙은행, 국제수압 및 파생상품협회, 그리고 FNA, Financial Network Analytics의 프로젝트 파트너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프로젝트에 바로 FNA와 싱가포르 중앙은행과 BIS와 영국 중앙은행이 참여를 하였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리플랩스, 어제 제가 강조했던 글로벌 파생상품 거래기구 ISDA에 합류하였다. 이제 그림이 보이십니까? ISDA의 홈페이지입니다. 다시 한번 잠깐 보시죠. 소시에테 제너럴, 프랑스 넘버 2, 유럽 부흥개발은행, 블랙락, 전세계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자, 그리고 JP모건, 크레딧 스위스, 악사 자산운용, CME 그룹, CT, 골드만삭스, 미주호, BNI 말론, HSBC, 런던 증권거래소 그룹, DBS, 노무라, 스탠다드 차차드, UBS, 인터컨티넨탈 엑스체인지, CME 다 참여했죠. 핑코, 세계 최대 채권 운용사, 뱅크 오브 아메리카, 도이치, BNP 파리바, 바클레이즈. 제가 아까 언급드렸던 뭐죠?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목록. 여기 보면 GSIP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참여했던 전 세계 금권들과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금권들 죄다 연결이 되죠. 그러면서 FNS에 이 스토리라인을 보셨을 때 FNA의 이 스토리라인을 봤을 때 2019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중앙은행이자 GSIB 클라이언트 온보딩한다.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 리플은 어제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죠. IDS에 합류하였다. 그러면서 제가 언급드렸던 이 시뮬레이션에 리플이 딱 하고 FNA로 유동성 요구사항을 정의합니다. 그들이 함께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방송을 통해서 진짜 피가 되고 살이 되는 내용을 전해드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에너지를 미친 듯이 써가면서 말입니다. 가치가 무척 비싼 영상입니다. 여러 번 보시면서 많은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지금의 가격 신경 쓰지 말아라. 미래의 가치를 알았다면 가격에 흔들릴 필요가 없다. 아시겠죠? 가격에 집중하시면 다른 데 가서 매매를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는 가치에 집중하는 곳이다. 이 시장은 1200배 이상 성장한다. 그 심장에 바로 그들과 XRP와 가상자산 섹터별 1등과 함께 인프라를 깔아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